진짜 태워볼 거예요. 불태워버려. 불을 붙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시커멓게 연기가 발생하면서 끌려버리는 거지. 이게 문제란 거예요.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된다? 필름이 타면서 여기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막 하는 거죠. Clear 인테리어 쇼 여비 TV. 자, 오늘은 우리 뽀삐와 함께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뽀삐 어떠세요? 왜 혓바닥을 내밀고 있냐? 뭐 나랑 닮았다고요? 어디가? 자, 우리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도 많은 부위에 들어가는 마감 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마감재를 선택할 때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도 꼭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거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 인테리어 필름 어디 들어갈까요? 제가 이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에 주방 가구, 목창호, 내장재, 그리고 일반 가구, PL 창호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필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필름을 단독으로 해당되는 마감재를 초이스한다기보다는 주방 가구 할 때 들어가고 필름을 샤시를 할 때 들어가고 문짝을 만들 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렇게 지금 우리 평면도에서 위치 표시를 했는데 요런 거지 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샤시 목창호 가구에 이제 시스템 가구에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방 가구에 들어가고 일반 가구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리어 필름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당연히 샘플을 봐야 되겠죠. 그럼 샘플 어떻게 봐? 그거는 업자분들한테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샘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필름은요 되게 많이 나와요. LG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나오고 KCC 나오고 또 외국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업자분들이 가장 취급을 많이 하시는 취급을 많이 하는 그 회사 브랜드의 제품을 샘플로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품들이 보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여주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내가 봤던 원하는 어떤 형태의 샘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내가 어디 제품을 봤으니까 그걸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샘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샘플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봐? 그냥 싹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샥 요렇게. 자, 그러면 샘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샘플을 어떤 식의 어떤 느낌의 샘플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샘플들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돼요. 야, 이건 정말 화이트, 이거 거의 슈퍼 화이트야. 이 슈퍼 화이트 이렇게 완전 하얀 거는 어떻다? 병원에 붙여라. 자,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형평형, 중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은 나눠야 된다. 마루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중소형평형은 메이플과 그리고 오크 계열로 가고 대형평형은 월넛 계열로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도 중소형평형은 메이플과 오크 계열 또는 뭐 애쉬까지 요 정도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은 월넛으로 가면 된다. 그럼 거기 맞춰 찾는 거지. 야, 엄청 진하네 이거. 다 그 월넛 계통이겠죠. 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건 이제 큰 평형 때 하면 되고. 보면 이제 이게 거의 뭐 애쉬 타입이죠. 완전히 밝은 거. 얘도 지금 애쉬 계열. 완전 화이트한 느낌으로 좀 가는 거고요. 색깔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무난한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메이플 컬러로 가면서 이제 오크 컬러로 넘어가긴 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이플 컬러를 간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요런 느낌의 필름지가 메이플 컬러가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식의 느낌이 이제 오크 계열로 가는 거죠. 사실 이게 컬러가 오크라고 하더라도 좀 밝은 게 있고 조금 어두운 게 있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되게 여러 단계로 많이 나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메이플이다, 이건 오크다 라는 정도의 구별은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다 오크 계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요렇게 월넛 계열로 넘어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상당히 짙어지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건 이제 대형 평수에 쓰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결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쓸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이 무늬결 들어가 있는 이 결에 대한 패턴들이 과연 이 공간에서 어울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 자, 이렇게 이 선이요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붙이기도 하고 세로로 붙이기도 해.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결이 이렇게 세로로 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짝에다가 만약 이걸 붙여. 근데 만약 가로로 붙여.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그러니까 위아래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주방 가구 하부장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필름을 쓴다라고 했을 때 문짝에다가 가로로 붙이느냐 세로로 붙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필름이 이게 나오게 된 게요. 이 필름 자체는 뭐를 본떠서 만드는 거냐면 수종, 나무에 대한 수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나무에도 보면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이플이나 오크나 월넛이라는 게 나무 수종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나무가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나무에 대한 특성이 뭐죠? 나무는 뭐냐면 결이 있어요, 결. 그래서 그 결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소위 이제 현장에서 일본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다메와 마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다메 마사. 이다메는 뭐냐면 이다메는 무늬결 또는 옷결이라고 표현하죠. 무늬결에 대한 거를 이다메라고 하고요. 스트라이프 형태로 쭉쭉쭉 뻗어지는 걸 마사라고 해요. 고든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당되는 제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나이트 모양, 나이트래.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무늬결이래요. 이다메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무늬결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옆쪽에 보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 고든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름을 볼 때도요. 이 필름을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담에만 또는 마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은 어차피 필름도 벽지처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그 한 장의 필름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전부 다 이담해와 마사가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담해가 꼭 많다고 해서 이쁜 것도 아니고요. 마사만 고든결만 막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이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섞인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보면 비슷한 이런 거는 거의 뭐 그냥 고든결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로 들어간 것도 있고 요런 느낌도 보면 요렇게 이담해가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필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샘플들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필름을 선택해야 될까? 를 잘 모르죠. 왜? 우리는 선택 장애가 다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같이 디자인을 계속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해당되는 마감재를 뭘 해야 된다 이게 뭐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딱딱딱 나와. 그래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그런데 제가 마루 할 때도 그랬고 벽지 할 때도 그랬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냥 이거 하세요 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그것도 필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선택하면 되느냐라는 알려드릴 텐데 그건 바로 마루에 맞추면 됩니다. 마루 컬러에 맞추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샘플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마루가 만약에 이 수종이야, 이 컬러야, 마루가 이 컬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마루를 놓고 해당되는 샘플을 갖다 대면 돼. 요렇게.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루를 선택할 때 마감재를 선택하면서 필름과 마루를 같이 선택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컬러 비슷하잖아요. 왜 이렇게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목창호에다가 목창호라는 거는 문짝과 문틀이잖아요. 문짝과 문틀이 뭐랑 만난다? 결국은 바닥이랑 만나잖아요. 문짝과 문틀이 바닥에 만나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바닥과 문짝, 문틀이 같은 컬러의 디자인을 가지면 자연스럽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쉽게. 바닥, 마루,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마루를 샘플을 보고 선정을 할 때 마루를 선정하면서 필름 샘플을 같이 놓고 대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루가 이렇다. 마루가 여기도 보면 마루도 마찬가지야. 봐. 여기 이담에 있잖아요. 그죠? 이담에. 여기 마사 있고. 자, 요렇게 마루가 있을 때 이 컬러 맞춰 보자고. 이렇게 마루 놓고 샘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얘기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우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당되는 바닥 마감재와 필름을 맞추면 된다. 비단 그러면 마루만 해당될까? 아니죠. 장판도 마찬가지. 요새는 장판도 마루처럼 나오거든. 마루처럼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판에다가 필름을 같이 맞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에도요, PVC와 PP가 있는데, PVC는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필름, PP는 친환경 필름이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친환경 필름에 대한 거를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저를 도와줄 특급 도우미 뽀삐를 소개합니다. 뽀삐. 혓바닥님은 자, 뽀삐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필름을 진짜 태워볼 거예요. 불태워버려. 필름을 불태워버려. 자, 그러면 우리 뽀삐 가서 샘플 좀 가져와.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임마. 전혀 움직이질 않아. 뽀삐가 그 가져오질 못해. 그래서 뽀삐한테 좀 들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쫄지 마. 너의 혀를 태우는 건 아니야. 쫄지 마. 자, 뽀삐 부탁에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VC 염화 비닐 시트입니다. 필름이라고 하죠. 한번 태워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가 소화 장비를 다 구축을 하고 돌발 상황 시에 언제든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불에 탄다고 가정을 하고, 불에 타면 뭐 다 타오르는 거잖아. 그거를 가정하고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터보라이터. 자, 불을 붙여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시커멓게 변하면서 연기가 나와. 자, 들어갑니다. 어우. 불을 붙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시꺼멓게 연기가 발생하면서 끌려버리는 거지. 냄새도 이렇게 바로. 뽀삐 괜찮냐? 괜찮다. 뽀삐는 괜찮대. 자, 또 한번 해볼까?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끌리면서 바로 타버리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된다? 필름이 타면서 여기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막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른 게 친환경이 아니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요래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친환경 필름 PP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뽀삐야, 한 번 더 수고해줘. 자, 요거는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PP 약자가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PP에다가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한참을 대고 있어도 어때요? 검은색으로 걸림이 없잖아요. 자, 다시 요렇게. 아까 우리 PVC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바로 불타면서 검은색 걸림이 나오면서 연기가 확 났잖아요. 이건 한참을 대고 있어야 타기 시작하는데 검은색 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저히 줄어들죠.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검은색 그림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태워지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나 유해가스가 훨씬 더 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친환경 자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요렇게. 이거 봐.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죠?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뽀삐, 도와줘서 고마워. 열애. 자,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보면 육안으로 이게 PP인지 PVC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표면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거든. 어떻게 구분을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친환경 마감재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 많이 사용이 돼야 된다.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겠죠. 당연히 일반 PVC보다는 친환경 마감재가 비싸긴 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 써야 된다. 요래. 쓰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제품들은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할 때 꼭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게 친환경 필름인가요? PP인가요? 올레핀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건설사에서 친환경 마감 자재를 쓰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인테리어 필름도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메인 어떤 인테리어 필름은 메인 자재는 아니지만 그 공간을 예쁘게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한 꼭 필요한 마감재입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이 당연히 좋았다면 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과 추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참 우리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광고가 붙었어요. 이제 뭐 수익 채널로 전환이 된 거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